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경찰 지휘비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황골탈퇴의 쇄신에 나서기 바랍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농축산물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만약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물가 상승률은 0.3%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역시 민생에 큰 위협입니다. 폭염 피해는 이제 야외뿐만이 아니고 냉방이 어려운 주거지와 취약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살피는 일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체감 물가 안정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해 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특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3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또 언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습니다.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하여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와 관련한 결혼, 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 계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또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서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의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합니다.